첫 번째 가볼까요? 아이고야, 아이가 피범벅. 자, 스쿨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 그런데 바로 그때 우회전하던 스쿨버스가 그만 아이를 저렇게 치고 맙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계속 쭉 가다가 한참을 지나쳐서 지금 멈추네요. 자, 차에 치인 아이는 지금 절뚝이면서 절뚝절뚝 겨우 인도 위로 올라가서 아이가 그냥 들어 눕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거 뺑소니를 했다고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이 SNS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일 발생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청신호에 건너던 초등학생을 우회전하던 스쿨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저렇게 치고 갔습니다. 이 통학버스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달렸고 피해 학생을 밟고 지나갔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통학버스 운전자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가다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피해 학생을 살피는 듯 했는데요. 뒤에 다른 차가 오자 별다른 응급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 아까 보신 것처럼 혼자 절뚝거리면서 일어났고요. 인도에 올라가서 잠시 앉아 있다가 혼자 귀가를 했다고 해요. 학생의 부모님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제목처럼 피범벅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넘어졌다고 말을 더듬다가 엄마가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나중에서야 차에 치였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스쿨존에서 다른 차도 아니고 학생들 통학버스 해주는 통학시켜주는 버스 운전기사가 저걸 그냥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정을 더 잘하는 사람이고 더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마 사고를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겁니다. 이 가해 운전자 사고 9일 만인 지난 11일 날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아이 같은 경우는 전치 2주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횡단보도를 못 건넙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파란불에 초록불에 본인이 건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고 당한 거잖아요. 맞아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트라우마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 뭐죠? 엉뚱한데 화풀이입니다. 자, 그야말로 주먹을 부르는 구타 유발자들 모음집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제 생활용품점 구경하던 부부, 한 남성이 통로를 지나가다 갑자기 퍽 보셨습니까? 손에 든 옷뭉치를 남편 얼굴로 퍽! 아저씨, 퍽!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자, 모자 쓴 남편분이 하니까 다시 오더니 니내 아나? 길 왜 막는데? 확시야. 되레 지가 큰 소리를 친다. 자, 원본 영상을 보니까 남편분이 덩치가 더 커요. 정말 꾹꾹 참는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네, 이 사건은 그제 오후 4시경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남편과 함께 생활용품점에 방문을 했는데 통로에 서 있다가 한 남성이 통로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옆으로 좀 비켜서 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렇게 들고 있던 옥뭉치로 퍽! 제보자의 남편의 얼굴을 치고 갔습니다. 제보자가 남성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물으니까 남성이 뒤돌아와서 큰 소리로 삿대질을 하면서 니네 아냐? 왜 내 길을 막고 있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사과를 하라는 제보자와 내가 언제 때렸냐라는 남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직원과 함께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갑자기 차 안에 짐을 좀 놓고 오겠다고 하더니 결국 사라졌다고 해요. 현재 제보자가 경찰서에 이 남성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님, 차에 놓고 오겠다 하더니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글쎄요, 막 호기롭게 하긴 했는데 약간 겁도 나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덩치가 더 도망간 겁니다. 커요, 남편분이. 남편분이 지금 저희가 영상을 걷어낼 수는 없지만 싸움에 남편분이 이겨 보입니다. 제 예. 생각인가요? 키도 큽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식당에서 계산 마친 저 손님. 갑자기 몸을 돌리듯 손바닥으로 갑자기 짝! 짝! 어라, 누구 때린 건가요? 자, 그 순간 나온 또 다른 손! 남성 팔을 붙잡더니 반사적으로 주먹을 퍼!
완마이 뭐다요 확신. 자, 양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쌍방폭행이니 뭐니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어떡하죠? 쌍방폭행이 맞아 보입니다.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물론 상황은 좀 이해할 만합니다만 그래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20일에 광주광역시 한 치킨집에서 이 맞은 쪽이 아르바이트생이랍니다. 제보를 하신 거고요. 아니 자기는 이제 일 다 끝나고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생맥주 한 잔 마시고 나가던 손님이 결제를 다 한 다음에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얼굴을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장님하고 다른 직원이 말려가지고 상황은 정리가 됐는데 보니까 이마에 혹도 나 있고 입술도 부르트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경찰에서도 쌍방폭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제보자분은 뭐 합의는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시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니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저렇게 때리는데. 자, 다음 이어가죠. 운전 중 자, 아찔한 고속도로 위의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량 옆으로 다가온 버스. 자, 그런데 운전석에 보이는 저것은 족. 자, 검은 양말에 청바지 핸들 옆으로 쭉 뻗은 저것은 아무리 봐도 발족. 자, 보니까요 전광판도 꺼진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저 의문의 버스. 자, 진짜 날이 더워지니까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제 오후 4시 반경에 경기 수원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제보자가 목격한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운전을 안 하고 조수에 가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버스에서 저렇게 발이 보인 거예요. 봤더니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분이 핸들 위에다 발을 저렇게 턱하니 걸쳐놓고 왼쪽에는 이어폰이 꽂혀있고 한 손으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자, 그런데 알다시피 한 손으로 운전하면 차가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휘청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방향지시도 켜지도 않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을 한 번에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게 운전했기 때문에 제보한 건데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운전하다 크게 사고 나기 때문에 발을 내리시고 또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거 어떻게 찾아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쨌든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놀랍습니다. 저게 가능한가 싶게 왼발을 다 올리고 뒤로 처져 있는 상태고 뭐 어떻게 저게 조작이 가능한지 일단 놀라운데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버스 회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버스 회사의 차량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노란색 어떤요? 버스죠. 마을 버스입니다. 마을 버스가 지금 고속도로에 나타났거든요. 아이고. 말 그대로 마을 버스는 고속도로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가겠죠. 고속도로에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버스 회사도 우리 차가 맞긴 한데 우리 마을 버스는 절대로 고속도로 가지 않는다. 뭐 경유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상황은 잘 모르겠다라고 해요. 특히 아니, 본인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게 정식 번호판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운행했는지 이거는 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 일단 요 버스에는 승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행했던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차고지로 끌고 가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 남성이 누군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야속한 시가 식구들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11년 전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저 둘 다 재혼이었습니다. 남편과 재혼 당시 시댁 식구 중 누구에게도 축하를 못 받았습니다. 만나서는 물론 전화 한 통도 없이 그저 모르는 척할 뿐이었는데요. 처음엔 저도 잘 지내보겠다고 시누이 환갑잔치 때 가족들 숙소며 떡, 식사 전부 다 저 혼자 예약하고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갑자기 전화해서는 다 취소하라고 하길래 수십만 원어치 위약금을 물었어요. 그 이후로 뭐 미안하다든지 아무런 말도 연락도 없이 끝났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동안 장례식이나 돌잔치, 생일 모임 같은 시댁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했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10년 동안 저희 집 경조사에 한 번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서운한 마음에 직접 가진 않고 조의금만 30만 원을 보냈는데요. 갑자기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선 다짜고짜 너희 이혼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부는커녕
이달 말에 가족 모임을 한다면서 올케랑 같이 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끊더랍니다. 서운했던 제가 남편에게 내 장례식장에 시댁 식구들은 올까? 물어봤더니 남편이 태연하게 당연히 안 오지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저도 재혼이면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도 안 해주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 집안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신우입니다. 아이고 참나 별걸 다 서운해하고 앉았네요. 여자가 결혼 실패해서 재가를 했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입 닫고 있는 듯 없는 듯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또 며느리 대접을 해주네 안 해주네 불평불만이야. 솔직히 자네 서방이 자네 데리고 집안 행사 오면 아주 그냥 불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이고 참말로 동그라미입니다. 예, 자 다음 사연자예요. 뭐라고요? 불편하다고요? 아니 형님, 불편한 사람이 주는 경조사비 그동안은 왜 그렇게 꾸역꾸역 잘 받아 드신 거래? 그리고 요즘 세상에 재혼이 뭐가 어때서? 나만 재혼이야? 그 잘난 형님 남동생도 재혼이야? 이거 왜 이래? 나도 이제 당신네들 눈치 안 보고 살 거니까 걱정 허들 마세요. X입니다. 그렇습니다, 팀장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재혼했으면 강산이 변했고 아파트도 세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시집 경조사에는 참석을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그런데 그 더군다나 또 이번에 또 신우이 때 돌아섰을 때 전화 30만 원 안 왔다고 지금 서운한 거겠죠. 안 왔으니까 이혼했냐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가정 모임을 하는데 남편은 오라 그러고 올케는 오지 말라. 아니 말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이 식구가 아니고 완전히 그림자 취급하기 때문에 이분 지금까지 잘했지만은 이번에는 잘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경조사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고 그냥 차단해 버리면은 그 후에 그쪽에서 반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사실은 재혼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이혼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뭐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남편도 재혼입니다. 한쪽만 재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계속 그렇게 반복한다면 똑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굳이 거기에 맞춰서 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사연을 보고서 저 집안에서 저 남편분도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이 무시를 당했으면 차라리 다행인 것 같고요. 저렇게 10년 동안을 노력을 했는데도 남편분이 다 같이 함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정말 희한한 일인데, 과거에는 결혼이란 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더 의미가 컸지만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습니다. 옮겨갔죠. 저는 신우이 분이 그 이혼했냐고 물어봤던 게요. 혹시 이혼했으면 반기려고 지금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1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일방적인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그쪽에서 가족과 가족의 결합을 안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자, 김하은 아나운서 미안합니다. 네, 아니 재혼을 해도 가족인데, 저도 시댁이 있지만 시댁이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서운하고 슬플 것 맞아. 같아요. 네, 이건 울지 진짜 마. 시댁이 잘못했어요. 자, 우리 가족분들도 거의 지금 다 저희와 비슷한 의견을 맞아요. 주셨는데요. 내 사랑님, 남편이랑 그냥 알콩달콩 살아요라고 하시고, 그 레이크 루이스님이 시댁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남편이 문제일 듯합니다라고 왜 중간에서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안 그러니까요.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좋습니다.